보디빌딩에서는 중량을 올리기 전과 중량을 내리기 전에 신체 관절의 각도에 변화를 주지 않고 통일된 자세로 일관합니다. 특별한 자세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른쪽 스쿼트 영상을 보시면 앉을 때나 일어설 때, 다시 말해서 중량을 내릴 때와 중량을 올릴 때의 상체의 자세의 변화가 없습니다.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는 경우에도 상체의 아치형 자세는 똑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앉을 때나 설 때나 자세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디빌딩에서는 늘 이렇게 가르치죠. 허리를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 중량을 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번엔 팔꿈치를 보세요. 항상 뒤로 빠져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봐도 똑같습니다.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무릎은 거의 100% 편 상태로 일어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것이 완벽한 스쿼트 동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동작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보디빌딩에서 어떤 동작이 틀렸다, 맞다 정해야 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은 반드시 진화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부가 있었고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도 옛날의 방식대로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지 않듯이 운동도 더 이상 과거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비가성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보디빌딩, 웨이트, 헬스 운동 방법은 고중량의 5세트 위주의 운동과 엄청난 식사와 단백질을 고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육을 만든 직업적 선구자들의 방법은 헬스와 보디빌딩, 경력 40년인 제가 아주 객관적이고 최소한의 과학적으로 봐준다 해도 결론은 최악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대 보디빌딩 운동 방식은 고중량이 근성장을 만들어준다는 절대적 믿음이 만들어 놓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스쿼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고중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냐면 고중량은 오히려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중량을 하면 척추기립근과 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중량이 올라가는 동작에서는 최대한 목표 근육으로부터 고립시켜야 됩니다. 중량이 올라갈 때 척추기립근과 디스크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근육의 이완과 수축작용이 효율성이 반으로 줄어들어 체력 소모에 비해 근육은 제대로 운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앉을 때 고개를 바로 세우면 승모근, 경추관절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고, 앉을 때 허리를 아치형으로 너무 많이 세우면 척추기립근과 요추관절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 근육과 관절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깨에 메고 있는 중량이 실질적으로 대퇴근과 엉덩이 근육무리의 과부하를 제대로 주지 않아 목표 근육의 최대 이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번엔 중량을 올릴 때, 일어설 때, 즉 목표 근육들이 수축할 때 팔꿈치를 뒤로 빼면 등 쪽의 모든 근육군과 회전근개 등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며, 일어설 때 요추각도를 고정시키면 척추기립근과 디스크 요추관절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일어설 때 무릎을 너무 많이 펴거나 완전히 펴면 무릎 관절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보조 관절들과 근육무리들의 개입이 많아지면 목표 근육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버려서 실질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표근의 최대 수투가 최대 이완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힘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과부하의 근육 전달 효과는 떨어지고, 이런 동작들의 지속적인 반복은 각 관절의 부상을 필연적으로 일으킵니다.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근육군과 관절, 신경계의 과도한 사용은 그만큼의 영양과 휴식, 수면, 보충제 등의 보상을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디빌딩을 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은 그런 보상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오버트레이닝이 되어 제대로 된 근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설령 근성장을 이뤘다 하더라도 관절의 부상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관절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조 근육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며 고중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중량을 사용하는 것만큼 목표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키고 최대한 수축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표 근육으로부터 보조 근육과 보조 관절들에 고립시키는 방법의 기술, 즉 테크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테크닉은 기존의 웨이더 훈련 원칙, 루틴 훈련 종류나 모든 보디빌더 각자만의 노하우라고 하는 팁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테크닉은 한마디로 중량 운동의 진정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근성장을 위한 중량 운동에서 반드시 접목시켜야만 하는 필수의 절대적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남녀노소 모든 근육 운동 동작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매일 보충제 먹고 식단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근육 운동 방식은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고중량 다세트의 방식이라서
일반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중량으로 동작을 엄격히 하는 동작 훈련 원칙을 써서 운동을 하면 많은 식사와 보상이 없어도 근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디빌딩에서 강조하는 일반적인 팁이나 테크닉하고는 다른 이 훈련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동작 훈련 원칙입니다.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중량을 올리고 내릴 때 운동에 따라서 몇 가지 관절의 위치를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쿼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방법과는 틀리게 관절의 각도에 변화를 주면서 중량을 올리고 내리는데 첫 번째가 척추의 직립입니다. 흔히 아치형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단순히 허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보중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앉을 때 척추 기립근을 지나치게 긴장하면서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체의 긴장을 약간 풀어줘야 합니다. 앉을 때 상체의 긴장을 약간 풀어주면 어깨 맨 중량의 과부하가 대퇴 두근에 훨씬 더 많이 전달됩니다. 척추 기립근과 관절, 등 부위 근육들이 완충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대퇴근과 둔근의 최대 이완을 위해서 상체의 힘을 약간 빼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추가 설명하겠지만 앉을 때 많은 고중량을 사용하지도 않고 신장성 수축 테크닉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를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일어설 때, 즉 중량을 올릴 때는 대퇴근과 둔근의 최대 이완 시점에서 허리를 최대한 빨리 일자로 침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일자로 침립시키면서 척추와 기립근의 도움을 최소화하여 대퇴근과 둔근의 근섬유를 더 많이 동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퇴근의 최대 이완 지점에서 허리를 일자로 침립할 때 무릎 관절이 발가락을 넘어설 정도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 또한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 지점까지 앉지 않거나 최대 이완 지점에서 약간 더 올라온 다음 허리를 직립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팔꿈치 각도의 변화입니다. 앉을 때는 팔꿈치를 뒤로 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중량이라도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허리는 완전한 아치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앉을 때 균형을 잘 잡고 허리의 부담에 그래도 좀 해소해주는 최소한의 완충 역할만 해주기 위해서 팔꿈치를 뒤로 빼면서 앉는 것은 기존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아치형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리의 근육 이완에 더 많은 최대 이완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어서면서 허리를 직립시킬 때 양쪽 팔꿈치를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 상부의 근육 무리와 회전 근개를 덜 사용하게 되어 대퇴근의 근섬유를 더 많이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 근육의 수축 현상이 더 향상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속근섬유의 동원은 근성장에 필수이기 때문에 팔꿈치 각도 조절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경추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량을 내릴 때 턱을 내리면 등 상부와 척추 관절, 기립근 등의 긴장이 덜 되어 중량이 내려가면서 더 많은 과부하를 대퇴근에 줄 수가 있습니다. 보중량을 메고 턱을 들고 완전히 긴장된 아치형을 유지하면서 내리는 것보다 중량을 줄이고 턱을 내리고 앉는 것이 목표 근육의 긴장과 이완에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턱을 숙이면서 내렸다가 중량을 올릴 때 턱을 들면서 올리는 것이 승모근과 회전 근개의 도움을 덜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퇴근에 근섬유를 더 동원하게 되기 때문에 근성장 속도에 훨씬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관절 각도의 조절은 다른 하체 근육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상체의 모든 근육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을 단순히 테크닉이나 팁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릎입니다. 보중량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관절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훈련 방식에서 이 보중량 때문에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을 100%다 펴게 되면 그만큼 대퇴근이나 둔근의 개입이 적어지게 됩니다.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앉기 전에 20% 정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무릎을 80%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릎 관절의 부상, 특히 전, 후방 십자인대의 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작 훈련 원칙에서 관절의 각도 조절 테크닉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앉을 때 턱을 약간 숙이고 상체, 특히 허리의 긴장을 좀 풀고 대신 복근과 다리에 약간의 긴장을 더 주는 것이죠.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팔꿈치를 뒤로 빼는 것, 그리고 후번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신장성 수축 원칙을 첨가해서 앉을 때 3초 이상 시간을 끄는 것, 최대 이완이 되면 일어설 때 상체를 최대한 직립으로 세우면서 팔꿈치를 안으로 밀어넣고 턱을 들면서 일어서고 마지막에 무릎 관절을 80%만 펴는 것입니다. 목표 근육을 이완시킬 때
중량을 내리는 시간을 최대한 오래 끌어서 근육의 저격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 신장성 훈련 원칙이라는 것인데, 중량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의 기본이지만 막상 헬스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중량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죠. 힘이 드니까 속도가 자기도 모르게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성 수축 훈련 원칙은 근육을 더 자극하는 장점도 있지만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그 어떤 목표 근육이라도 신장성 훈련 원칙을 사용하면 주관절과 보조관절의 부상을 현저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또한 모든 중량 운동 시 반드시 해야 되는 철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처음 접했을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부상을 입지 않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근육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보디빌딩과 헬스 운동의 세계는 고중량과 과도한 단백질, 다량의 식사, 그리고 약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무리 관절이 약하고 타고난 유전자가 열악하더라도 지금까지 언급한 동작 훈련 원칙을 사용하면서 일주일에 3번만 운동하면서 하루 3끼의 식사와 6-7시간의 숙면으로 보상을 줄 수 있다면 최소 여자는 5kg, 남자는 10kg의 근육 성장은 1년 이내 이룰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근육 성장을 지방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작 훈련 원칙을 사용한 근육 운동은 오버트레이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성장 시 지방이 같이 생기는 이유는 오버트레이닝으로 과도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동작 훈련 원칙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면 오버트레이닝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식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시즌기처럼 표준 체지방률 안에서 데피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립이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 간 세퍼레이션 또한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식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직업적인 인플루언스가 아닌 이상 기존의 운동 방법으로는 일반인은 절대로 제가 말하는 근육 성장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스테파드, 무릎 보호대, 허리 보호대, 암호 보충제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해도 소용없는 그냥 겉멋만 부리는 것입니다. 실속이 없고 비효율적인 오버트레이닝의 연속입니다. 근성장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선명한 근육 상태를 자랑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대부분 약쟁이입니다. 나머지 전문가는 전부 표준 체지방률 이상의 근육돼지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헬스는 건강입니다. 약 쓰고 근육돼지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운동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보여주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은 수많은 일반 회원들의 꿈과 이상을 유전적인 부족이라는 실패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근성장에서 유전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육 성장에 타고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근성장은 어차피 유전자를 뒤엎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헬스를 해오면서 저보다 못한 유전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잘 발달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 것을 명심하세요. 동작 훈련 원칙은 유전자와 관계없이 당신의 근육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